안녕하세요, 와인각입니다. 먼저 공지사항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는 토요일 오후 4시에 영상을 업로드했지만 2024년부터는 월요일 오후 4시 기준으로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의 시작을 와인각 영상과 함께 활기차게 시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2024년의 첫 영상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4년에도 즐거운 와인 라이프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와인의 개취와 타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관적인 기호도와 객관적인 평가의 기준으로 나눌 수도 있겠죠. 개취, 그러니까 주관적인 기호도에는 정답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거든요. 사람마다 이 느끼는 미각은 모두가 다 다르기 때문이죠. 내가 맛있다고 느끼는 음식이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맛있게 느껴지는 건 아니거든요. 타취,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객관적인 뜻으로 제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런 객관적인 평가의 기준은 시스템화되어 있거든요. 먼저 인간이 음식의 맛과 향을 느끼는 메커니즘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은 오감을 통해서 음식의 향과 맛, 즉 풍미를 느끼게 됩니다. 시각, 후각, 미각, 촉각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음식의 풍미를 느끼게 되고, 청각을 통해서 집중력이나 분위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이 시각에서 컬러, 맑음, 숙성도 정도를 보게 됩니다. 또 후각을 통해서 아로마와 부캐를 맡게 되거든요. 또 인간의 기본 4대 미각인 단맛, 신맛, 쓴맛, 짠맛으로 이 혀의 미뢰에서 기본적인 맛을 느끼게 됩니다. 화이트 와인의 가장 중요한 미각은 이 혀의 미뢰를 통해서 온전히 느끼게 되겠죠. 또 촉감을 통해서 밀도와 농도를 느끼며 바디감을 느끼게 되고, 올바른 서빙 온도를 통해서 적절한 풍미를 더 잘 느끼게 됩니다. 레드 와인에서는 이 미뢰를 통해서 맛보는 산미와 촉감에서 느껴지는 이 타닌의 밸런스를 주로 느끼게 됩니다. 떫은 감을 먹을 때 이 떨떠름한 맛 있잖아요. 이 피부가 수축되는 수렴 현상에 의해 이 촉감에서 느껴지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레드 와인을 마시고 난 뒤에는 혀를 이렇게 혀 천장에 밀어보면서, 또는 입을 이렇게 오므렸다가 딱 떼면서 이 혀와 양옆 볼, 입 천장 등의 이 입안 전체에 느껴지는 탄닌의 촉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의 오감을 가지고 테이스팅하는 부분은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점수화를 시킬 수가 있거든요. 컬러가 밝은 루비빛이다, 아니면 짙은 젓갈색이다, 이런 차이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 향에서 우리가 향을 맡을 때 어떤 아로마가 난다, 또 이런 부캐가 느껴진다, 이런 것도 훈련을 받으면 누구나 비슷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입안에서 산미가 강하다, 약하다, 또 탄닌의 굵기가 부드럽다, 아니면 거칠다, 피니쉬가 짧다, 길게 간다, 이런 모든 것들은 점수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와인 품질 평가에서 사용하는 그런 요소들이거든요. 카테고리별로 점수를 주고 난 뒤에 그 점수를 합산해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등 각종 메달을 수여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황당한 블로그를 하나 접하게 됐거든요. 저희 매니저님이 대전 와인 엑스포 모니터링 하다가 알려주셨거든요. 제가 매일 마시는 데일리 와인이자 가성비 우주 최강, 그리고 삼겹살 와인으로 소개드린 이칼레스켄 와인을 최악의 와인으로 뽑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 와인입니다. 제가 가성비 우주 최강이라고 늘 말씀드리는 와인이죠. 그 글을 보면은 부족한 입이지만 아주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취향에 맞춰서 시험해보려 한다 라고 밝히셨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로 우리가 논할 수는 없습니다. 철저히 주관적인 개취의 부분이니까요. 근데 제가 그 글을 보면서 전체적인 점수를 주신 거를 보면은 주로 까베네 소비뇽, 메를로 계열의 후한 점수를 주시고, 13빈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받고자 하는 꼼수를 부렸다거나, 이 이칼레스켄에 물에 코코아를 풀어놓은 듯한 상당히 비어있는 와인이라고, 또 1만 원 이상 돈을 주고 마시면 네버, 절대 안 되는 와인이라고 아주 혹평을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또 와인 전혀 안 먹어본 사람들한테 와, 와인에서 코코아 향이 난다 라는 평가를 받으려면 먹어봐도 좋을 듯 라고 하시는데, 이 블로거님이 이 영상을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와인강샵에 직접 오신다면 제가 이 이칼레스켄 다시 한번 제대로 시험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이 이칼레스켄에서 그렇게 코코아를 풀어놓은 듯한 향이 나는지, 또 입안에서 상당히 비어있는 맛의 와인인지 제가 무료로 시험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제가 추측하기에 대전 와인 엑스포 행사장의 특수성이 큰 영향을 미친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칼레스켄 시험 바로 전에 정말 코코아 주스를 시험하시고 그 잔여물이 와인잔 안에 어느 정도 남아있고 그대로 이 이칼레스켄을 맛보기용으로 아주 극소량 받아서 그 섞인 상태에서 시험을 하셨다면은 그 코코아 향이 난다는 거를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실제 관람객들을 보면은 앞에 다른 와인이 와인잔 안에 어느 정도 남아있는 채 시험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아니면은 행사장에서 저하고 개인적으로 에너지가 맞지 않으셔서
의도적으로 글을 좋지 않게 적을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겠죠. 이런 게 아니면은 와인을 마신 지 한 1, 2년 차 돼가지고 얕은 지식 몇 개 탑재해가지고 마치 본인이 다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리 와인 전문인이 시험 평가를 할 때는 우리 주관성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점수를 주거든요. 아마 영상에도 올라갔겠지만은 점수를 주고 난 뒤에 토론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우리가 스윗한 와인을 시험을 했고 이야기할 때 나는 개인적으로 이 와인 마시지 않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점수를 주고 난 뒤에는 제 점수가 가장 높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점수를 후하게 잘 줬었거든요. 제 주관적인 기여도와 객관적인 평가 점수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거죠. 이런 객관적인 평가 부분과 주관적인 개취는 와인의 풍미를 표현을 할 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먼저 객관적인 부분인 시각에서 밝다, 어둡다, 붉은색이다, 검붉은색이다 등의 이야기를 하고 후각에서 꽃향, 과실향, 베리주향, 커피, 다크 초콜릿, 바닐라 등을 이야기합니다. 화이트 와인의 경우 입에서 느껴지는 산미와 감미의 밸런스, 그리고 바디감이나 피니쉬 등에서 레드 와인의 경우 이 탄닌과 산미의 밸런스는 어떤지, 탄닌의 굵기나 바디감, 피니쉬의 길이는 어떤지, 탄닌이 굵다, 부드럽다, 거칠다 등 바디감이 강하다, 약하다, 피니쉬는 길다, 짧다 등 짧은 표현 하나씩. 그리고 난 뒤에 나는 이 와인이 맛있다, 맛없다. 나는 이 와인보다 저 와인이 더 맛있다. 또 함께 하는 음식이 있다면 나는 이 음식에는 이 와인이 맛있다. 아니다. 나는 이 음식에는 이 와인보다는 저 와인이 더 맛있다. 이런 것들 맛있다, 맛없다는 개취거든요. 여기에는 정답이 없어요. 개인의 취향에 따라 금방 담근 겉절이 김치를 좋아할 수도 있고 묵은지를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칼레스캔 최악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글이 딱 2개 뜨더군요. 두 번째 글에는 인터넷 구매를 해보려 검색을 해보니 다른 분이 최악의 와인으로 뽑은 글을 발견. 약간 상처. 그냥 그랬다고요. 저는 맛있었어요. 다른 분도 사가심. 크크크크크 라고 적은 블로그 글이 또 하나 더 있거든요. 제 대전 와인 엑스포 스케치 영상 보시면 알 수도 있고 현장에 오셨던 많은 분들의 폭발적인 성원에 힘입어 솔드아웃 전량시키고 온 와인이고 베를린 포르투갈 아시아 와인 트로피에서 늘 기본적으로 골드 메달을 받고 2012년 빈티지에는 게다가 그랑 골드까지 받았던, 그리고 대전 와인 엑스포 공식 만찬주에도 선정되었던 와인이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역대급 가성비 우주 최강의 와인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블로거님, 이 영상 보시면 꼭 오세요. 개인의 편협된 경험에 의해서 와인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다른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지역적인 특정 아로마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하는 경우도 있더군요. 칠레 카베네 소비뇽에서 보통 느껴지는 알싸한 파프리카 향이라든지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의 특징적인 풀향 등을 극도로 싫어하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또 독일 리슬링 와인이 상급 와인이 숙성됐을 때 나타나는 페트롤 향도 호불호가 갈리는 풍미의 대표적인 것 중 하나죠. 아니면 일반적인 상큼한 스타일의 소비뇽 블랑을 즐기시는 분 중 뿌이푸메의 어떤 오크 숙성된 소비뇽 블랑의 풍미에서는 또 이질감을 느끼실 수도 있죠. 또 그리스 와인에서 나타나는 포도나무의 송진을 섞어서 만든 이 와인의 송진 풍미를 이상한 와인으로 취급을 해버려서 점수를 완전히 깎아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아시아 와인 트로피 심사 현장에서 독일 와인 메이커가 준 심사 결과였거든요. 이는 본인의 경험치가 부족하고 한정돼서 그런 송진 와인에 익숙하지 않은 거지, 그 그리스 와인이 잘못된 경우가 전혀 아니거든요. 새로운 스타일이고 그리스 와인의 고유 특성으로 카테고리를 따로 잡아준다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었고 흠잡을 데 없는 밸런스 좋은 와인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점수가 많이 깎였던 아주 슬픈 결과였습니다. 여기 와인강 샵을 운영하다 보면은 다짜고짜 문 열고 들어와서 핸드폰 카메라 켜고 라벨 찍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비비노 점수 확인하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 비비노 점수가 개취의 정점인 거거든요. 이 점수가 객관적인 와인의 퀄리티를 대변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지금 3년째 독일 뮌헨 제보험사의 기업 강의를 가고 있거든요. 작년 연말에 강의를 하러 가보니까 우리 독일인 대표님이 비비노에 대한 신뢰가 아주 높게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강의 시작 전에 저희 시험용 와인을 다 라벨을 찍어서 시험하기 전에 이미 그 와인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시험하고 난 뒤에 그 대표님이 와인 한 모금 딱 맛보고는 정말 이상한 와인이라고 손도 안 대는 와인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와인이 사실은 비비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시험 전에는
그 대표님이 가장 기대치를 높게 가졌던 와인이었어요. 그걸 말씀드리니까 대표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이제부터는 비비노에 대한 신뢰가 맹신해서 그냥 참조용으로 이렇게 낮춰졌던 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이 비비노의 신뢰는 참고용으로만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와인의 개취와 타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제 편nhập된 경험에 의해서 잘못된 평가를 하거나 개취의 정점인 이 비비노에 맹신하는 분들은 더 이상 없으시겠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이상 와인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